자, 보시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여기. 여러분들이 실제 소모품 문제 나올 때는 회사가 구입할 때 뭐로 처리했냐가 되게 중요해요. 마치 선급 비용처럼 똑같아요. 뭐로 처리했냐 잘 보셔야 돼요. 보면 자, 회사가 2023년 9월 1일 날 소모품 구입했대요. 구입했는데 소모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이를 비용 처리했대요. 그럼 계정값은 뭐 잡았다는 얘기예요? 소모품을 비용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. 그죠? 맞아요. 이때는 소모품비라고 처리를 했다라는 뜻이죠, 여러분들. 이해되시겠어요? 그래서 이때는 소모품비 100만 원 이렇게 잡았다라는 뜻이에요. 알죠?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,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셨죠? 분계. 자, 근데 우리 시험에 소모품은 주구장창 몇 월 며칠만 내냐면 12월 31일 날만 출제해 무조건. 12월 31일 날. 그래서 여기 자, 결산 요거 잘 보셔야 돼요. 여기. 실제 시험에서는 이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던져줘 버려요. 그냥.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거 3교시 때 할 거예요. 자, 보니까 자, 당기에 구입한 소모품 중 기말 현재 미사용된 잔액은 40만 원이래요. 그럼 이 말은 우리가 남아있는 게 40만 원이죠. 그럼 남아있는 건 뭐가 돼야 돼요? 자산돼야죠. 맞죠? 그럼 우리가 소모품이 자산돼야 되면 그 계정 과목이 뭐예요? 소모품. 맞죠? 소모품이 남아있으면 소모품 자산돼야 되고 쓴 거는 비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요 문장에 따르면 소모품이 40만 원이고요.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 쓴 거예요? 60만 원치 쓴 거죠. 100만 원어치 사왔는데 40만 원 남아있으면 60만 원 쓴 거예요. 이해되세요? 그럼 쓴 것만큼은 비용돼야 되니까 소모품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소모품 B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12월 31일자에 소모품 B는 쓴 60만 원만큼 내야 돼요. 여기까지 되셨어요? 12월 31일자 결론. 남아있는 거 소모품이라는 자산. 쓴 것만큼은 소모품비라는 비용. 요걸 보고 바로 분기하는 분들이 계세요. 큰일 난다. 왜 큰일 나요? 난 구입할 때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100만 원 다 처리했단 말이에요. 근데 순서가 9월 1일이 먼저예요? 12월 31일이 먼저예요? 9월 1일. 얘가 1번 시점이고 얘가 2번 시점이에요. 맞죠? 그러면 화살표가 나 소모품비로 구입할 때 100만 원 다 처리했는데 12월 31일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은 60만 원 돼야 돼요. 맞죠? 그럼 소모품비를 늘려요? 줄여요? 줄여야 돼요. 핵심이. 줄여야 돼요. 100만 원에서 60만 원 줄여야 돼요. 그러면 소모품비는 비용이니까 차변, 줄이는 거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.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비 40만 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. 되세요? 왜냐하면 소모품비 100만 원에서 40만 원 줄여야 60만 원 되는 거잖아요, 여러분들. 오케이. 예. 자, 그럼 거꾸로 다시 그럼 소모품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대요.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소모품이란 자산 처리 안 했다라는 거예요. 이해되시겠어요? 그래서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 안 한 거예요. 요걸 0이라고 표현할게요. 0. 처리 안 했다를 0. 되세요? 구입할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 안 했죠? 안 했는데 12월 31일 날 남아있는 소모품만큼은 자산돼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소모품이란 자산이 빵원에서 기말에 40만 원 돼야 되죠? 그럼 소모품을 늘려요? 줄여요? 늘려야죠. 빵원에서 40만 원 돼야 되면 40만 원에 소모품 늘려야 되는 거예요.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차변, 늘리는 거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.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예요? 선급 비용하고 선수수익처럼 똑같이 구입할 때 뭐로 처리했냐가 더 중요해요. 이게 중요하지 아래 거는 부수적이에요. 항상.
알죠? 자, 그럼 제가 지금 첫 번째 사례는 구입할 때 비용 처리한 거 보여드렸죠?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할 건 뭘까요? 구입할 때 이제 회사가 자산 잡는 거예요. 이제는 두 번째는요. 알죠? 그래서 여기. 보세요, 여기. 자, 여기. 회사가 2023년 9월 1일 소모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대요. 근데 이번엔 얘를 자산 처리했대요. 그렇죠? 그러면 9월 1일 날 계정 과목을 전부 다 뭐 잡은 거예요? 물론 자산이긴 한데 계정 과목. 소모품. 맞죠?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100만 원 처리한 거예요. 이번에는. 맞죠? 이렇게. 예. 자, 그랬다가 12월 그러면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죠, 여러분들. 자, 그랬다가 똑같아. 아까 결론 똑같아요. 이거 안 달라졌어. 이거 안 달라졌어요. 아까 남아있는 게 40만 원 똑같아요. 결산 시 소모품 중 기말 현재 미사용이란 거 남아있는 거잖아요. 남아있는 소모품은 40만 원이래요. 되세요? 그러면 요 시점에 12월 31일 시점에 소모품이라는 자산 얼마 남아있어야 돼요? 40만 원 남아있으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 40만 원 돼야죠? 그럼 얼마 썼어요? 60만 원 썼죠? 쓴 것만큼은 뭐가 돼야 돼요? 그것도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. 결론은 쓴 것만큼 비용, 남아있는 것만큼 자산. 근데 핵심이 뭐냐? 구입할 때 뭐로 잡았다? 소모품이라는 자산 잡은 거예요. 이 자산 잡은 걸 12월 31일자에 소모품 자산은 40만 원 돼야 돼요. 그럼 구입할 때 소모품 자산 100만 원 있던 게 12월 30일날 40만 원 되게 하는 분계를 해야죠. 그럼 소모품 늘려요, 줄여요? 줄여요. 60만 원만큼 줄여야 돼요.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차변, 줄이는 거 감소니까 대변. 대변에 소모품 60만 원. 그럼 알아서 차변에 있던 소모품 대변으로 60만 원 깠으니까 결론적으로 40만 원 잡은 거예요. 남아있는 거. 되셨어요? 자,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입할 때 소모품 자산 잡았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소모품 비라는 비용 안 잡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.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. 소모품 비라는 비용은 0이라고 할게요. 안 잡았으니까 구입 시 전부 자산 처리했다라는 건 비용 안 잡았다는 뜻이에요. 그럼 구입할 때 비용 잡은 적 없는데 12월 31일에 쓴 것만큼 60만 원 비용 돼야 돼요. 그러면 소모품비를 늘려요, 줄여요? 늘려야죠. 빵원에서 60만 원 돼야 되니까. 그럼 소모품비는 비용이니까 차변, 늘리는 거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. 이렇게. 결론은 절대 성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 동네에 셌었지만 12월 30일자 결론은 안 바뀌어요. 안 바뀌는데 구입할 때 성급 비용 쪽은 뭐 우리가 먼저 1년치 지급할 때 선급 비용 처리했냐 비용 처리했냐에 따라서 당연히 분계가 달랐듯이 이 소모품도 마찬가지로 구입할 때 소모품 자산 처리했냐 소모품비 비용 처리했냐에 따라 가지고 분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?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꼭 소모품 문제 나오면 12월 31일자 결론을 되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건 부수적이에요. 항상 구입할 때 뭐로 처리했냐를 정말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. 아셨죠? 자, 일단 10분 쉬었다가 우리 소모품 관련된 분계 2개 있거든요. 유임을 나눠드린 거에. 그렇죠? 그 2개 풀게요. 자, 10분 쉬셨다가 우리 11시 27분. 11시 27분에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. 10분 쉬죠.